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반도체 및 에너지 섹터의 부진과 기업 실적에 대한 혼조된 반응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와 AMD와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AI 칩 수출을 국가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도쿄 메트로가 2018년 소프트뱅크 이후 최대 규모로 도쿄 증시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9월 전 세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년 대비 급증했습니다. 보잉은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고 신규 신용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폭스바겐과 독일의 IG 메탈 노조는 독일 내 공장 감축 계획과 관련하여 2차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출시 기대감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SML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반도체 및 에너지 섹터의 부진과 기업 실적에 대한 혼조된 반응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6%, 나스닥 지수 1.01%, 다우 지수는 0.75%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ASML이 25년 매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하며 16% 급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AMD와 엔비디아도 미국 정부가 AI 칩 수출 제한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으로 각각 5.2%와 4.7%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인프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 또한 3% 하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시티그룹 등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주가가 하락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이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월그린스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과 1200개 매장 폐쇄 계획을 발표한 후 급등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와 AMD와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AI 칩 수출을 국가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조치로 국가 안보를 고려한 수출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중국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AI 칩 수출 제한의 연장선에 있으며 중동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실제로 정책이 실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 대변인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도쿄 메트로가 주당 1,200엔으로 공모가를 확정하며 총 3,486억 엔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IPO는 일본에서 2018년 소프트뱅크 이후 최대 규모로 10월 23일 도쿄 증시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배당과 회사 실적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도쿄 메트로 주식을 채권처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매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장 이후 일본 정부와 도쿄도 정부의 지분은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노무라 홀딩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골드만삭스가 공동 글로벌 코디네이터로 참여했습니다. 9월 전 세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5% 급증했습니다. 중국의 판매량이 8월 기록을 넘어섰고 유럽도 성장세를 보이며 회복했습니다. 중국은 9월 전기차 판매량이 47.9% 증가해 112만 대를 기록했고 유럽은 4.2% 증가한 3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24%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4.3% 증가해 15만 대에 그쳤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침투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매달 기록적인 판매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모션에 따르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2025년에 378만 대, 2030년에 978만 대로 이전 예측보다 각각 24%와 19%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잉은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100억 달러의 주식을 발행하고 100억 달러의 신규 신용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9월부터 시작된 대규모 파업과 규제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항공기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조치입니다. 보잉은 주식과 부채 발행을 통해 최대 2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며 향후 3년 동안 이러한 자금을 유동성 확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파업은 보잉에게 매달 1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회사는 최근 17,000명 이상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신용평가사 S&P와 피치는 보잉이 투자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보잉이 현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잉은 또한 내년 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15억 달러 부채를 해결해야 하며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인수를 위해 47억 달러 상당의 주식 발행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폭스바겐과 독일의 IG 메탈 노조는 독일 내 공장 감축 계획과 관련하여 10월 30일에 2차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모든 독일 공장의 유지와 2030년 이후까지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월 1일 이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수요 감소와 공장 가동률 저하, 전기차 경쟁 심화로 인해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2029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던 협정을 폐기했습니다. 첫 번째 협상에서 폭스바겐은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고 노조는 7% 임금 인상을 포함한 요구를 재차 제기했습니다. 노조 측 협상가는 폭스바겐이 향후 10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출시 기대감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2.7% 상승하여 시가 총액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애플 주가는 37% 상승하며 나스닥 100 지수의 15.5% 상승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번 상승은 지난달 출시된 AI 기능이 포함된 아이폰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애플이 같은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한 것에서 기인했습니다. 에버코어 ISI와 멜리우스 리서치는 애플의 주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AI 기능에 의해 강하게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미국 내 강력한 업그레이드 수요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ASML의 주가가 중국 판미 약화 경고로 16% 급락했습니다. ASML은 25년 순매출 전망치를 300에서 350억 유로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 신규 주문은 26억 유로로 예상치인 56억 유로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ASML은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내년에 20%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기술적 오류로 인해 하루 일찍 공개되었으며 이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했습니다. ASML의 주가 하락은 반도체 관련 주식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ASML의 주요 시장이지만 미국과 네덜란드의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해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UBS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 ASML의 매출의 45%가 추가 규제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